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예고해드렸던 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벤트 하나 했었죠. 그래서 TS 샴푸를 선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분께는 커피 쿠폰을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었고, 근데 조율할 게 좀 남아갖고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는지 안 정했었는데 오늘 그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1등 TS 샴푸를 보내드리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TCONL UPY7Z님 이분께 1등 샴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커피 쿠폰은 CHESIRE님과 브라이언송님,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롱롱님, 은미님, 이 네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이쪽으로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주소, 성함, 그리고 여러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 확인용 인증샷,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캡처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이메일이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TS 샴푸는 직접 주소로 이제 직접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우체국까지 직접 가겠습니다. 그것까지 인증해야 되나요? 우체국까지 가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커피 쿠폰은 제가 전화번호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당첨되신 분들 잊지 마시고 여기로 보내주세요. 자, 화요일의 남자죠. 화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입니다. 휴장이에요. 예. 오늘 휴장이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막걸리집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제작진이나 경영진에서 이런 배려 없나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했습니다. 진짜. 진짜입니까? 네. 한 하루는 전날만 얘기해 주시고, 아니 오전에만 얘기해 주셨어도 저희 합니다. 다음에는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렇게 뒷북치면 안 되고 미리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는 휴장 전날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별게 없었어요. 근데 몇몇 종목들은 엄청났습니다.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일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인데요. 전일은 오후 1시까지, 현지 시간 오후 1시까지 장이 열리고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 약세를 좀 보이다가 장중 흐름 보시면 이렇게 쭉 오르다가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오르는데 갑자기 시장이 마감되니 그쵸. 투자자들이 누가 불 껐어? 누구야? 내 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불 껐어? 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이렇게 빠졌던 거는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예전부터 쭉 하락을 했었지만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어제도 큰 폭으로 벌어졌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85%이고 2년물 금리가 4.94%라 10년물 역전 폭이 109.9bp로 보시면 1981년 이후에 가장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거의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물짜리랑 2년물짜리가 거의 1% 가까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1% 넘게 벌어진 거죠. 1% 넘게 벌어졌네요. 약 10pp 정도 벌어졌으니까 한 1.1% 가까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작년 한 3월부터 한번 역전이 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역전이 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작년 한 7월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과거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네네. 이런 이론이 있어갖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는 기존과 좀 달랐던 거는, 기존에는 이제 단기 금리 있고 장기 금리가 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스물스물 내려가면서 그렇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리막을 내릴 때 10년물이 먼저 내리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단기물이 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국채 발행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니까 최근에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던 거와는 상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현재의 경기보다는 향후의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뭐 둔화가 되는 시그널의 하나로 보여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고 하는 이론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그 우리 소비자들에게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으면 은행 입장에서 나는 비싸게 빌려놓고 싸게 그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돈을 못 벌게 되고 결국 은행이 돈을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런 이론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론은 차치하고라도 그럼 결국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1% 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지금 현상은 은행이 대출해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예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작년 말이나 올 초만 하더라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론들이 많이 있었고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는 침체나 연착륙, 경착륙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먼 시기라고 시장 투자자들은 바라보면서 네. 지금은 조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뭐 이 부분도 이제 제가 화남이다 보니까 네. 몇 번 전달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첫 영업일에 나오다 보니까 화요일에 많이 전달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표를 보시는 것처럼 6월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이제 몇 번 안내 드리기는 했지만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에서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나 공급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형태로 해서 토대로 이제 산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좀 지수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경기에 대해서 좀 선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특정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상위의 5가지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자 운송, 재고 라는 이 5개 항목을 가중치를 넣어서 PMI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제 미국 GDP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제조업 PMI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PMI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조업 지수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제조업이 이제 고용이나 재고를 통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선행지수 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용으로 봐야는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5월달 대비해서 0.9 하락한 46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는 예상치인 47.3보다도 하회했고요. 몇 번 이제 반등이 살짝 4월에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제조업 지수가 좀 바닥 찍은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또 주저앉았고 6월 달에 심지어 더 주저앉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살짝 우려는 됩니다. 경기의 침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거랑 궤를 같이 해서 향후에 미국 경기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이제 침체 국면으로 둔화 국면으로 갈 거에 대해서 좀 우려는 됐는데요. 시장은 뭐 어찌됐든 최근은 워낙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한 편이고 특히 성장주에 대한 랠리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런 지표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을 조금 하회는 했지만 뭐 누가 불 껐어 할 정도로 막판에는 시장을 올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 있는 건데 제조업 관리자 지수만 보더라도 근데 왜 반등한 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학습 효과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2월에는 이제 작년 말에는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먼저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았었고 1, 2월에는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로랜딩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렇게 시장이 조금 안도 랠리를 가는 도중에
3, 4월에는 지방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5월, 6월에는 다시 AI를 필두로 해서 성장주들이 다시 골디락스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몇 가지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장의 반응으로 인해서 여러 번 극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나 경기 둔화도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좀 더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자. 그리고 금리도 늘 우리가 이제 자주 논의했던 것처럼 올려봐야 2번이고 네. 한 번일 수도 있다. 다 왔다. 진짜 종착역이다. 네네. 이제 부산 나왔는데 네.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그쵸. 버스가 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험에 비추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 뒤도 보고 있다. 그 이후까지 우리는 보고 있다. 좋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는 것도 좀 약하게 올 것 같다. 이 두 가지. 약하게 좀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저기서 지금 파도 친다고 해수욕장에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안 보이는데 저 태평양에서 파도 치는데 해수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괌에서 태풍 한다고 해서. 그쵸. 예. 약간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침체가 없다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되는 거로는 좀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반기 둔화되는 거 맞아요. 그 이야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어제 시장이 좀 혼조세였다는 걸 잘 안 믿고 싶으실 것 같을 그렇죠. 정도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우선은 이제 증시 지도를 보면 딱 눈에 띄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떡하니 알바끼처럼 초록색이 가장 돋보이게 그렇죠. 빛나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가 참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연기관은 지금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고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생산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가는 걸 사실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마진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 순수 전기차만 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시달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성 악화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시장 점유율도 늘리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해서 수익성을 늘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위대한 기업으로 손꼽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앵커님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저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얼마나 관심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하는 건가요? 테스트는 아니고 궁금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자료 보시면 예, 8가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뭐 1번은 아시겠죠? 1번. 알고. 1번은 뭐 말씀 안 드리고 한 몇 개 정도 딱 보면 이거는 어디 브랜드다. 1번 테슬라, 2번 리비안, 3번 좀 보여주세요. 3번 저거 루시드, 4번 이게 샤오펑, 5번이 이게 니오죠? 예. 5번 니오. 5번이 리오. 리오토예요? 예. 리오토구나. 6번이 니오네요. 예. 6번이 니오고, 자, 그리고 7번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7번이 비아디. 이게 비아디군요. 그리고 8번. 좋아하시는. 포드. 그렇죠. F150. 네. 와. 라이트닝까지. 7개 맞추셨어요. 하나 틀렸어요. 근데 이거 또 7번도 사실은 네. 미국 상장 기업이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만점이라고. 되게 인자하시네요. 저 하나 틀리면 저는 사실 이 포드를 넣은 게 네. 테슬라 위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네네. 좀 이제 보너스 차원에서 포드를 넣어드렸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다 맞히니까 이게 설명. 왜 저기 GM 리릭 올해 나오잖아요. 리릭 전기차, 캐딜락 리릭 전기차 나오는데 그건 안 넣어주셨네요. 예, 우선은 순수 전기차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기업들을 하나씩 넣었는데요. 테슬라는 전일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도량이 크게 이제 큰 폭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어제 6%, 6.9%
예, 오전만 했는데도 6.9%면 이게 종일장을 했으면 14% 올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왜 EV6 안 나왔냐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상장된 기업 네네. 위주로 예, 좀 다음에는 뭐 아이오닉과 EV6도 꼭 넣겠습니다. EV9도 네네. 넣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예. 그랬고요. 테슬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예, 생략을 해드린다면 이번 이제 어제는 리비안의 또 날이었습니다. 네. 리비안의 주가가 17.4% 어제 하루 상승했고요. 뭐 종일장에서는 34% 올랐을 수도 있겠죠. 아쉬운 장입니다. 누가 불 껐어? 자꾸 누가 장 눌렀어 이건데 리비안 같은 경우 5일 연속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주력 차종은 두 가지입니다. 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픽업 트럭 네. R1T하고 여기에 이제 SUV 형태로 바뀐 이제 R1S. 네. 그러니까 트럭이다 보니까 끝에가 T, R1, SUV는 S 이렇게 두 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요. 이제 리비안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이 맞아요. 17.2% 이제 2대 주주인데요. EDV라고 해서 일렉트릭 딜리버리 밴이라고 해서 아마존 배달에 쓰이는 전기차를 생산해서 아마존에 납품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이 리비안의 2대 주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2분기 인도량이 12,640대로 예상치 11,000대보다 1,640대양 10% 이상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1분기에 8,000대 생산한 거에 비하면 2분기에 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만 이제 2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고요. 올해 5만 대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전년도 2만 대 수준에 비하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판매량을 2배 이상으로 목표로 할 정도로 네. 리비안이 빠르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인즉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지만 이 생산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좀 이 소비자들이 주문 후에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분기에 이제 일리노이주에서 생산량을 좀 증대를 했고요. 네. 그 이유는 기존에는 이제 부품들을 공급업체에서 받아서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판매를 했다면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리비안이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증대되고 생산 시간도 단축이 되는. 아하. 예, 그걸로 인해서 리비안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가장 멋진 모습,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예, 전기차 업체입니다. 사실 그 자동차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 양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 무너진다면서요. 근데 이제 리비안 보니까 뭐 많이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이게 양산이 가능해 보이는데라는 것가 좀 작용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제조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생산량을 넘어서야지만 고정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수익성이 생산이 됐는데요. 그 BEP를 넘기는 목표치를 리비안이 이제 서서히 달성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도 적자니까 조금 걱정. 그렇죠. 예, 너무 아직은 편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는요? 예, 루시드는 어제 이제 7.26% 올랐고요. 마찬가지 6일 연속 오르면서 네네. 30% 올랐는데요. 루시드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굳이 이슈를 찾는다면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에스턴 마틴이 네. 루시드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이 이제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사실 에스턴 마틴은 이제 벤츠와도 협의를 하면서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루시드가 좀 뭐 못하면 팽당할 수도 있는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루시드는 뭐 좀 이슈 없이 같이 좀 섹터별로 오르는 좀 모습이었고요. 이 위에 세 개가 아까 1, 2, 3번이 이제 미국 기업이라면 네. 이제 밑에 세 개 기업은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기업이죠. 예,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인데요. 사실 샤오펑은 2분기에 23,200대로 네네. 해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인도량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2분기가 34,000대가 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판매량이 한 30% 급감했습니다. 감소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오펑은 사실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2022년 1분기부터 작년
그러니까 1분기부터 계속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샤오퐁은 주가가 반등했지만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네. 또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미 다 회복은 해 있고요. 당연히 판매량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금방 회복을 했는데요. 네. 2023년 6월이 전년 대비해서 150% 증가한 한 달 동안 32,757대를 판매를 했고요. 리오토가 생각보다 많이 파네요. 예, 리오토가 이제 SUV인데 네. 예,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2분기에 86,000대로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증가 속도라면 리오토에서 얘기하는 거는 3월에는 매월 35,000대도 판매량 가능할 것 같고 4분기에는 월 4만 대도 판매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오 같은 경우도 뭐 6월에 10,000대 이상 인도는 했는데 점차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이 6개 차종의 특징을 개인적으로 제가 좀 판단을 해보니 네. 이 포드도 마찬가지로 승용차 이 생산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하는데요. 이 승용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좋지가 않습니다. SUV와 픽업 트럭이 판매량이 좋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은 경쟁자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있고 네. 최근에 폭스바겐의 ID4도 있고 네. 이렇게 승용차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완성차 업체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도 이제 픽업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네네. 올해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특성화된 차량을 만드는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포드도 방향을 잘 설정을 한 것 같고요. 네네. 포드도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 투자자의 날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중국 업체들은 중국인들에게 지금 대부분 팔고 있는 거잖아요. 몇 대 유럽으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북미 시장이 아닌 이 중국과 유럽일 텐데 여기에서도 그럼 SUV가 잘 팔린다는 게 참 좀 특이하긴 눈에 띄긴 하네요.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시장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네. 승용차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네. 대부분의 성능은 유사하니까 브랜드나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아마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좀 인하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비아기. 예, 요 이제 7번이 비아디 이제 한이라는 네. 대표 브랜드인데요. 이제 홍콩과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홍콩 상장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 날 4% 넘게 올랐고요. 화요일 날도 1.38% 올랐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6월부터 해서 최근 한 6거래일부터 한 7거래일 정도 주가가 이제 쭉 꾸준히 올랐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판매량이 나온 거는 한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사실 6월 27일 날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올해 말로 끝나려고 했던 전기차 구매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네네. 추가로 연장하는 것들을 6월 27일 날 발표했고요. 네네. 그때 이후부터 사실 중국 전기차들은 조금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보조금은 폐지가 됐고 완전히 폐지가 됐고 대신 구매하면 전기차 사면 세금 혜택 좀 줄게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로 끝날 거였었지만 그 다음 연도까지 27년까지 우선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걸로 27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많이 쉽게 접하고 있고 비아디 네. 버스와 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좀 브랜드도 좀 친숙한 편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 버스는 대부분이 비아디 겁니다. 그래요? 예. 자세히 보시면 수소 같이 이제 수소로 가는 버스도 있는데요. 네. 좀 차체가 좀 낮은 버스에 뒤에 자세히 보시면 BYD라고 써 있는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대 봤어요. 예. 저는 에디슨 모터스 것만 봐서 예. 기억나시죠? 예. 버스 그래서- 중에 에디슨 모터스 거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 전기버스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입니다. 그쵸.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고요. 6월 한 달만 25만 대 이상 팔았는데 이게 이제 비아디 차량 판매 대수로는 신기록이고요. 5월 24만 대에서부터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월 판매 신기록을 경신 중에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125만 대 판매하면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테슬라가 올해 목표치가 180만 대인데 비아디는
상반기에만 상반기에만? 125만 대를 팔았으니까 이거 그 125만 대라고 하는 게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 합쳐서? 포함입니다. 다 합쳐서 예. BEV랑 PHEV 다 합쳐서 125만 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방금 살펴주신 게 실제로 판매량이 줄고 있는 중국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중국 기업도 있었다. 대신 주가는 다 같이 반등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제2의 테슬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판매량이 늘어나는 기업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차 업체들이 사실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 요단강 건너가신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미 있죠. 예. 네. 고점 대비 막 98% 빠진 기업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순히 브랜드나 차트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꼭 판매량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옳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이번 주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진짜 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단독으로 나온 게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제한한다. 그 부분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서로 약간 치사하게. 치사라기보다는 사실 그 높은 분들끼리 만나기 전에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상 카드 몇 개 준비해 놓는 과정인데 와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할까요? 예. 우선 말씀처럼 이제 6일부터 이번 달 6일부터 9월까지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지난달 6일 날 딱 한 달 전에 토니 블랭크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와서 이제 한 달 만에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뭐 이제 지난주 인터뷰에서는 뭐 양국이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러 간다. 이 부분과 이제 중국 내 지도부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가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와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류어 총리에서 류어 중국 부총리에서 이제 허리퍼 허리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허리가 좀 굽으셨나 했는데 이름 갖고 좋아요.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팀장님은 별명 뭐였었어요? 저는 별명이 양꼬입니다. 양꼬? 예. 이거 애칭 아니에요? 이게 조금 원래는 곰인데요. 네. 별명이 이제 곰이 지금은 좀 키 작고 왜소하지만 성장기가 좀 빨리 와서 중학교 때 조금 약간 키가 크고 좀 통통했었거든요. 또래보다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곰 같다 그래갖고 양곰 불렀는데. 양곰. 뭔가 놀리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없네요. 그냥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공안에서 올지 모르겠는데 허리펑. 이분이 허리를 펴신 분이 이제 바뀌시면서 이분과 이제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했을 때도 시진핑 주석과 이제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옐런 재무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있을 것이냐에 조금 관심이 좀 모여지는 상황이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미국이 작년에 이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은 좀 삐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했던 거는 그래 이제 우리 싸움은 끝내자. 너 이제 러시아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이제 서로 보지도 않았는데 서로 싸움은 끝내자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굉장히 치사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재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에 대해서 품목 제한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 이제 국세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게르마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게르마늄 옥장판 뭐 이런 것들로 좀 뭔지는 모르지만 좀 들어는 봐서 들어봤던 건데 이제 갈륨은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좀 처음 들어보는 광물이긴 한데요. 이 두 개를 무기화할 수 있는 거는 갈륨하고 게르마늄이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을 합니다. 그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조금 찾아보니까 분명히 다른 지역에도 있을 텐데 네네. 중국에서 워낙 생산 원가가 낮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개발이나 아예 시추조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워낙 싸게 생산하고 있으니까 중국 걸 다들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갈륨이라는 거는 반도체나 LED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가 질화 갈륨 반도체. 전력 반도체 요즘에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그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다 전력 반도체 들어가니까. 이제 전력 반도체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이 갈륨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거고요. 이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에 영향은 좀 적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소재로 무기화 삼은 것 같고요. 게르마늄은 통신용 광섬유나 적외선 카메라 렌즈, 또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 등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중국이 90% 생산하고 있으니 사실 갈륨과 게르마늄이 지금 당장 뭐 생산은 아니고 8월 달부터 네. 그리고 이게 수출 금지도 아니고 수출을 품목을 확인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9월 달 혹은 11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때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9월에 생각합니다. G7 회의 있고 예. 그다음에 11월에 APEC. 예, 맞습니다. APEC 예. 회의 있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상호간에 지금 감정 싸움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보다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네네. 이렇게 좀 싸우는 거는 조금 더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하야하는 게 중국의 기업들한테는 훨씬 사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말씀드린 어떤 배터리나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굉장히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실은 조금 뭐 친기업적이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6일부터 9일까지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마 많은 뉴스가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은 그 뉴스가 없이 아마 지나갈 것 같고요. 자, 그 뉴스와 함께 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많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울프스피드라고 이제 미국의 또 유명한 그 전력 반도체 기업이 좀 있어서 이 기업의 움직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반도체 울프스피드 이 기업도 있습니다. 뭐 이게 추천이 아니고 전력 반도체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화요일의 남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 지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불 껐는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